발견, 탐구, 학습. 발견, 학습, 탐구, 학습 그 말이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어. 발견, 탐구, 학습 어떤 수업이라고요? 가설 검증 수업. 기억나시죠? 이제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발견, 탐구, 학습은 가설 검증 수업. 그래서 계획도 써 있습니다만 얘하고는 같이 가는 거. 얘는 그래서 가설 검증 수업. 그럼 가설 검증 수업의 첫 번째 원류가 뭐였었지? 누구 거부터라고 그랬었던? 뒤. 그렇죠. 뒤에 문제, 해결, 학습. 그렇죠. 그래서 원류가 뒤, 문제, 해결, 학습. 그렇죠. 여기도 다시 한번 써보면 가설 검증 수업은 뒤에 문제 해결 학습이 브루노로 가면 발견 학습이 되고, 마샬리스로 가면 탐구 학습이 되고, 킬팩트리로 가면 프로젝트법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거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목은 발견 탐구 학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문제 해결 학습이에요. 자, 뒤에 문제 해결 학습은 뒤니까 뭐와 관계되는 거죠? 진보주의. 진보주의라고 쓰지 말고 철학 쓰지 말고 교육과정 얘기하지 뭐. 그게 더 편하니까. 뭐와 관계되는 거죠? 경험형 교육과정이죠. 경험형 교육과정. 자,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경험형 교육과정은 100% 학생들의 경험을 강조한다? 아니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교육과정 얘기할 때 경험형 교육과정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의 경험. 기억나죠?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질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서 진보주의가 있는 건데, 이 진보주의가 갑자기 100% 학생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대표자가 누구였었어요? 얘네들이 전통주의자들이요. 이제 교육과정 공부한 걸 했으니까. 자, 전통주의자들은 뭐 했었어요? 학생을 고려하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고려해서 만들지. 그래서 타일러는 학습 경험을 선정이라는 말 썼지만 사실 그게 학습 경험이 아니고, 그렇죠? 교사가 학생들한테 뭐를 경험시키는 게 좋을까 고민해서 내용을 선정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타바. 선생님 그거 잘못이잖아. 그래서 둘로 나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부터 그거를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그래서 필요해요. 그럼 뒤에 문제가 있으면 경험형 교육 과정이고, 진보주의란 전통주의자란 말이야. 전통주의자들 교육과정이란 말이지. 그쵸? 그러면 뒤는 일단 뭐를 하는 거예요? 지식교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식교육을 해요. 자, 본질주의는 뭐 이런 거 끝. 본질주의는 뭐 교사 중심이니까 지식 가르치면 끝이야. 근데 지식교육을 가르치는데 플러스 뭔가를 가르치고,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지금부터 예를 잘 들으세요. 우체국에 가면 제가 똑같은 얘기. 우체국에 가면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이렇게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을 보고 하는 거야 라고 애들한테 가르쳐 줘요. 그럼 추상적이잖아. 교사 중심에서는 강의법은 그렇게 하면 끝이잖아. 근데 진보주의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가르치고, 자, 어떻게 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교실을 우체국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업한 걸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 그럼 이거 PBL이요. 처음부터 해? 그럼 PBL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체국 상황 만들고, 자, 지금부터 해? 그럼 PBL 우왕좌왕 끝. 수업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고, 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지식교육에다 플러스 뭐? 경험이 이제 들어가겠지, 경험.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 경험을 해서 그게 곧바로 돼? 우리 경험 얘기할 때, 뒤 얘기할 때, 경험 얘기할 때 무슨 단어 꼭 썼어? 반성적 사고.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통한 경험을 해. 플러스. 뒤에 문제 해결 학습을 강조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자꾸 혼돈되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 그래서 여기 일단 지식교육을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서 끝났지만 뒤는 뭐를 한다고? 경험을 시킨다. 뭐를 통해서 지각 한 거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을 수 있지. 그럼 자,
잘 봐봐. 그러면 은행 우체국이었으면 은행에 가면은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동일 요소설이야. 동일한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도 이제 할 수 있어. 장면만 바뀌어. 물론 이제 은행 육지 이런 거 뿐이지. 농협 갔는데 뭐 국민은행 가서 못하겠어. 예를 들면 그렇게 된. 그래서 알고 있던 지식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확산적 사고를 기르는 거예요. 확산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문제 해결 학습은 개념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뒤에 얘기할 때 맨날 경험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OX로 공부를 하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경험 교육과정, 경험 이러는데 경험만이 아니란 말이지. 물론 여기 이제 초점을 두는 거지만 얘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하고 예를 통해서 이게 문제 해결 학습이야.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떤 거 여기 은행에서 갔던 거 우체국에서 문제 해결. 이게 개념이에요. 두 번째, 브루너의 발견 학습은 뭐 이거 얘기할 필요 없죠. 브루너의 발견 학습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브루너의 발견 학습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안내된 발견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대답. 안내된 발견도 교사가 안내를 하지만 발견은 누가 해? 학생이. 그래서 학습자에 전부 다 학습자 중심들이야 이게 다. 탐구 발견 학습 전부 다 이게 다 학습자 중심이에요. 다 100% 학습자라는 개념은 다 100%다 똑같아요. 됐죠? 근데 브루너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킬팩트에게 프로젝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메소드, 프로젝트법. 프로젝트법을 번착되게만 이렇게 많어. 이게 구성할 구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 글자 무슨 말? 이 글자는 혹시 아세요? 안. 어떤 안. 그 말이에요. 어떤 안. 계획이란 뜻이잖아. 이 안이 뭐냐면 프로젝트예요. 어떤 안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네가 그걸 해결할 건데 이게 어떤 안이 있는데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책에까지 이제 한글로 구안법 써 있는지 올해 책에는 제가 그걸 한자로 바꾸라 그랬고 올해 책에는 거기 한자로 구안법 이렇게 한자로 써 있어요. 뭐 그래서 예전 책에는 프로젝트법이라 안 하고 구안법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근데 번역하지 않고 그냥 프로젝트법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각자 해결해야 될 과제가 프로젝트잖아.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다다음 주에 발표 수업에 대해 그 발표 수업도 뭐 일종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젝트.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킬팩트의 프로젝트법은 프로젝트는 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 그게 프로젝트예요. 과제 안. 그래서 프로젝트는 해결해야 할 과제. 일종의 타픽, 태스크, 과제.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느낌이 잘 안 와. 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요 밑에 좀 자르면 확 너무 좋겠는데. 프로젝트법하고 PBL하고 조금 좀 제가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세요. 일단 교재를 보세요. 저 설명하면서 제가 프로젝트법하고 PBL 그럼 이제 느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거죠. 322쪽에 발견 탐구 학습의 가로 2번에 발견 학습의 의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비구조화된 발견이 있고 안내된 발견이 있는데 비구조화된 발견은
이제 구조대 이게 삐아제 얘기고요. 동화와 조절해야 하는 거고, 안내된 발견은 이제 브루노 거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이번에 브루노의 발견학서의 의미 보니까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가이디드 디스커버리지만 디렉티드 액티비티, 그래서 이제 지도된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야. 넘어가세요. 어디 나오면 324쪽에 듀이가 있고 325쪽에 캘팩틱의 구환법이 있는데, 구환법 보세요. 구환법. 자, 구환법. 프로젝트가 뭐냐? 프로젝트. 동그라미 밀면 프로젝트란 한 명 또는 그 이상 학습자가 책임을 지고 특정한 주제. 프로블럼이 아니야. 주제예요. 주제.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피가 나는데 보건에서는 지혈을 할 수 있을까? 지혈의 방법.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예요, 그냥. 근데 교사 중심에서 어떻게? 그 어떻게를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럼 학생들, 그런 프로젝트 뭐야? 학생들한테 그렇게 프로젝트를 탁 던져줘. 프로젝트는 쏘는 거잖아. 프로젝션, 이게 쏘는 거잖아. 이렇게 쏘는 거, 프로젝션 쏘는 거야. 학생들한테 그걸 던져주는 거야. 이게 프로젝트야. 그거를 던져주고 학생이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가. 이해되셨어요? 이게 프로젝트법이에요. 근데 이제 경험형 교육과정 쪽에서 이게 프로젝트가 나온 거니까 교사가 던져주고라는 말을 빼버리고 학생이 관심이 있고 흥미 있는 거를 찾아서 한다 이렇게 써.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그 앞에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무튼 그래서 프로블럼이 아니야. 이거는 특정한 주제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하게 다양한 내용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매 단계에 필요한 안내, 작년책은 인내라고 써 있어. 인내심을 갖고 잘 봐. 안내와 보조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교사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줘.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프로젝트는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느냐? 프로젝트는 자, 뒤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우리 프로젝트 너무 많이 들었고 전공에서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PBL하고 지금 구분을 해야 명확하게 뭐 뇌리에 딱 올 테니까 327쪽에 보면 문제중심학습과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문제중심학습과 문제해결학습은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중심학습은 PBL이고 문제해결학습은 뒤에 건데 이제 이거를 구분 지을 거 이건 별 관심 갖지 마시고 어딜 보시냐면 2번에 문제중심학습과 프로젝트 중심학습을 보세요. 차이점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기억법 문헌상에서 프로젝트법이 소개되는 초기에는 탐구활동의 대상을 교과한 내용이 아닌 제재에서 찾는 것이 강조되었다. 타픽 이게 일종의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태스크야. 어? 내가 해결해야 될 것 하나의 타픽이 정해지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부터 읽으면서 제가 쓸게요. 프로젝트법은 타픽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타픽 태스크를 얘기하는 거. 자,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새들의 먹이. 이거야 그냥. 이거는 뭐예요? 프로블럼이 아니지. 그냥 새들의 먹이를 어떤 거를 주는 게 올바로?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뭐야? 애들이 찾아오는 거야. 구름의 모양? 선생님이 얘기하지 왜 이걸 애들한테 찾아오게 해. 그게 뭐냐면 프로젝트예요. 경험을 시키는 거야. 직접 하도록. 등과 같이 학습할 가치가 있는 제재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한다는 의미를 둔다. 이와 달리 문제중심 학습에서 뭐야? 프로블럼이야. 타픽이 아니야. 차이 이해되세요? 어? 그러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타픽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구름의 모양 정해져 있어. 학교에서 가르칠 거. 안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무슨 안개, 무슨 안개, 무슨 안개, 무슨 안개. 지구과학 선생님 얘기하더만 뭐. 어? 정해져 있어. 그거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안개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상황 애들이 조사해 오는 거. 그렇지? 결과가 정해져 있어. 왜? 타픽이니까. 제재니까.
이따가도 쓰겠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프로블럼이니까 프로블럼은 뭐예요? 결과가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단 말이지. 왜?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스크로 주는 거지만 여기는 뭐를 줘? 상황을 준다고 그랬잖아. 상황. 응? 정글의 법칙, 상황. 그건 뭐요? 먹고 사는 거, 결과. 근데 과정은 정해져 있지 않아. 찾아가야 돼. 근데 여기는 태스크야. 누가 찾아가? 학생이.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어. 결과 지향. 오케이? 그럼 지금 개념 이해되세요? 그럼 15 개정 교육까지 계속 읽으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럼 15 개정 교육 과정은 PBL인데 학교 교실을 상황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정글의 법칙으로 만드냐 말이야. 그럼 머릿속에 어때? 뭐를 가정해? 하나를 정글의 법칙이라고 가정하고, 어? 자, 너네들이 정글의 법칙에 왔는데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옆에 쌀이 있어. 왜? 쌀이 있어. 태스크.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밥 짓는 거 너네들이. 알겠죠? 그래서 PBL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프로젝트법을 쓰는 거야. 현실적으로. 원래는 프로젝트법도 지네들이 찾아서 태스크 토픽을 찾아가는 건데 그럴 수 없으니까 교사가 이거 자, 이 중에 너네들 왜? 교사가 다 정해놨다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대신 니네들이 답을 찾아오는 거란 말이야. 프로젝트법 이해되세요? 자, 보건선생님들 이거 원래가 PBL이 의대에서 나온 개념이야. PBL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응급실에서 피 흘린 사람이 여기 자 팔에 칼로 쭉 그래갖고 피 흘리는 사람이 응급실에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교수가 어떻게 하고 드레싱하고 뭐하고 꿰매고 어쩌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지네들이 열심히 뒤져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프로젝트법이야. 근데 PBL은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 당할 때 한 명 실려왔는데 피가 철철 끝. 똑같이 피는 흘려서 아까고. 근데 아까는 결과가 정해져 있어. 드레싱하고 꿰매고 어쩌고 하는 거. 얘는 뭐야 지금? 원인부터 찾아가기 시작을 해야 돼. 결과는 같아. 피 안 흘리게 해야 돼. 근데 그 과정이 다 달라. 왜? 상황이니까. 왜? 어디가 어떻게 돼서 피가 나는지. 그래서 꿰매는 게 먼저가 아니고 뼈를 맞추는 게 더 먼저일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교수가 어떻게 돼? 그런 걸 하고 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설정해 주지. 이거 던져줘. 그럼 그 상황에서 뭐를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를 학생들이 그 과정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결과가 똑같지만 치열이니까 결과는 그 과정을 찾아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게 상황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연습장에서 야구하는 거 뭐예요? 프로젝트예요. 연습장에서 야구하는 거. 잘 치는 거. 근데 경기장은 달라요. 비 올 수도 있고 눈 올 수도 있고 바람 불 수도 있고 청중 있고 없고 뭐 배구는 청중이 있어야 막 좋다고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막 코로나 때는 막 가짜 청중 와 이런 소리도 막 스피커 틀어놓고 하고. 근데 골프장은 떠들었다가는 막 삭착. 어휴. 맨날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콰이엇 이거 들고 다니는데 치려고 하면 이게 다 달라. 이해되세요? 그게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달라. 그 연습장에서 배트 잘 돌려갖고 잘 맞았다고 진짜 가서 잘해? 아니야. 왜? 나한테 던져지는 구질 자체가 여러 간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다 모르는데 상황도 더 다른 상황 있잖아요. 좀 런너가 있니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칠 건지 번드 할 건지 휘두를 건지 뭐. 근데 야구 연습장에서 번트 아니잖아. 야구 연습장 무조건 휘두르는 게 장땡이지 뭘. 이해되셨죠? 그게 PBL이에요. 그럼 프로젝트법과 PBL 그럼 이해되세요? 자, 교재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프로블럼이다. 뒷페이지 328쪽에 니은법 프로젝트 중심 학습에서 대제 튼튼한 집 만들기, 채송화 기르기 등과 같이 주로 과제형으로 주는 반면
PBL에서는 프로블럼을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 역할과 상황이 내재된 문제 상황으로 시작된다. 됐어요? 집 짓기가 아니야. 프로블럼은 집 짓는데 이게 모래 땅인지 바위 땅인지 뭔지 바닷가인지 뭔지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디귿번에 프로젝트 중심에서 프로젝트란 용어가 암시하듯이 최종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산출물이야. 프로젝트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재에 대한 탐구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출물은 학습 과정에 학생들에게 견인치 역할을 한다. 그러나 PBL에서는 학습자가 그를 둘러싼 복잡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하도록 만들어서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산출물보다는 뭐가 더 문제다? 프로블럼 자체가 문제다. 그 상황의 프로블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론 강조법 프로젝트는 제재, 타픽, 문제중심 프로블럼 제시 프로젝트 학습은 과제, 타픽으로 주어지지만 프로블럼은 상황 견인차 역할 프로젝트는 산출물, 문제중심은 프로블럼 그래서 산출 플러스 과정. 그럼 이제 PBL과 프로젝트법 좀 이해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PBL이 이만큼 10개라면 그 중에 하나 정해갖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프로젝트 여기 다 정해주고 하는 거. PBL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야생. 알겠죠? 프로젝트는 집안에서 온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금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셨죠?